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 특위를 시작으로 대법관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전원합의체 이원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반면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 이상으로 상고가 늘어나고 1, 2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을 부강하는 것보다 1, 2심을 더 강화해서 국민들의 그 재판에 대한 승복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법부와 입법부의 갈등이 빚어지며 논의의 대상인 공약이 정쟁의 문제로 변질될 수 있는 불씨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16명 전원을 노골적인 그런 그 편향성이 강한 그런 인사들로 채워서 결국은 대법원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가 사법 권력이 잘못됐으면 의회 권력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민사회가 들어서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되는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 뭐 필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들어요. 검찰 역시 내란 사건 수사에서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의혹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찰개혁 역시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이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변수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고민해봤습니다. 내란 사태 수사 초기만 해도 경찰, 공수처와 경쟁을 벌이던 검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자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즉시 항고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심정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는 모습.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때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출장 조사, 휴대폰 반납 조사 논란 끝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안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 무혐의 처분을 지휘한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 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표는 대선 당일 수리됐고 이 전 지검장은 퇴임식도 없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김건희에 대한 그 주가 조작 사건이 보수 정부에서는 무혐의 됐다가 또 나중에 다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재기 수사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신뢰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사건은 그대로인데 정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검찰의 모습은 반복돼 왔습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검찰이 완전 주도적인 독점적인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또 정치 권력하고도 결탁이 되기도 했고 정치 권력도 그런 검찰총장 내지는 법무부 장관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수탁에 드러났던 것이죠.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권한과
영장 청구 권한을 틀어진 검찰. 지난 11일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놨습니다.